네, 반갑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BIM이 발주가 되긴 했죠. 한 10건 정도 큰 게 나왔는데요. 뭐 더 많겠죠. 뭐 건축에 딸린 것까지 한다면. 이제 조경이나 택지 쪽으로 나온 건 한 10건 정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별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설계와는 별도로 외주 처리하는 형태로. 근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성향들은 그 과업지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BIM을 따로 별도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설계 과정에서부터 그냥 하나로 작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비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설계가 더 효율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3차원 설계가 됨으로 인해서 현실하고 더 가까워지고 수목도 보존할 수 있고 집안 상태라든지 생태적으로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생태가 아니라 이제 과학으로 하는 생태가 되고 있는 거죠. 디자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AI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야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만약 성공만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적은 인력에 더 효율적으로 더 비용도 더 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안 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도 이제 NCS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NCS 안에는 또 BIM 들어가 있죠. 스마트 기술들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거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 이제 몇몇 학교와 대학원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업체들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약간 예전 방식이 또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리캡 3라든지 컨텍스트 캡처 해갖고 드론 측량, 라이다 측량한 거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안 한 상태로 쓰는 겁니다. 원 데이터, 로우 데이터 그대로 쓰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GIS 프로그램, QGIS 많이 쓰죠. 이런 걸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11-3D로 토목을 하게 되고, 그다음 리캡 3, 레빗을 통해서 이제 건축을 추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 나온 이제 과업지시설을 보게 되면 이걸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일반적인 일반 PC, 특수한 그래픽 PC가 일반 PC에서 들어가는 뷰어를 제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로들을 다 3D로 그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드론 측량한 거 반영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헤비한 데이터 가지고는 이제 움직이질 않게 되죠. 그리고 이제 11-3D 같은 경우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화기에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냐면 이 시스템 자체의 한계점들을 요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CPU만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다이나모 길이도 잘 호환이 안 되고요. 자동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AI 연동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오토데스크사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 외적으로는 엔진을 더 추가해서 써라. 우리가 개발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 따라왔는데 결국은 이 산이 아닌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물론 이게 완전히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용도 해야 되는데 이걸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은 CPU만 쓰기 때문에 너무 느리고요. 고가이고요. 배우기 어렵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트렌드가 이걸로 배우는 트렌드가 있고 이제 직접 제작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AI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AI로 거의 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정도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짜고 있고요. AI 연동해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제가 지금 관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로 부분을 한번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거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데 좀 답답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11-3D는 2025부터 좀 다이나모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기존에는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작동이 만만치 않아요. 에러도 많고 물론 지금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폐쇄적인 구조다 보니까 이걸 좀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11-3D 2025 버전입니다. 정품이고요. 저희는 다 정품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게 레빗하고 11-3D 뭐 나비스웍, 리캡 3D 뭐 이런 걸 다 사게 되면은 컴퓨터 한 대당 1,000만 원이 1년에 넘어가죠. 그런 어려움이 있고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설계 기준에 한국 거랑 맞는 것도 아닙니다. 횡단 모양도 틀리고요. 관로 같은 경우에도 강호강도 변경하기도 어렵고 관로끼리 이제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수리를 유입시간 유달시간 넣어서 반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럼 이제 요거 어떻게 디폴트 파일에서 한번 보게 되면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 이제 지형 같은 경우가 이제 보도를 그려놓고요. 등고선은 없애고 저희가 트라이를 키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죠. 지형은 3D 페이스 개념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유역 분석도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게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수리 계산이라는 걸 그렸을 때 지형은 경사져 있는데 맨홀 뚜껑은 레벨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뷰어를 제작했을 때 맨홀 뚜껑들이 막 튀어나와 있고 들어가 있고 막 이런 형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고, 그다음에 관로 같은 경우도 위에 데이터를 아래로 잘 넘겨주질 않습니다. 낙차 부분이라든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최근까지 개발한 거는 이제 보면은 오토 11.3D의 매니지에 가면은 다이나모가 있습니다. 이 오토캐드 언어죠. 11.3D 언어고 레빗도 다이나모가 있는데 또 서로 또 깔끔하게 호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이나모를 만들었고요.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비주얼 코딩입니다. 비주얼 코딩으로 해서 관로 따로, 맨홀 따로, 네트워크 따로 해서 이렇게 연동을 시켰고, 수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 엑셀에서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엑셀로 호환시키게 만들어서 엑셀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수리 계산을 해서 종단을 뜨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그래서 런을 하게 되면 여기 관로가 그려졌죠. 뒤에 보시면 저희가 이걸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로가 그려지죠. 이게 그려지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맨홀이 이제 레벨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계를 아직 꾸준히 노력은 할 건데, 일단은 그 와중에 이제 더 편한 방식을 직접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 규모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요. 엔진을 만들게 되면 이제 사이즈가 뭐 20kg, 20kg가 됐던 뭐 몇 킬로가 됐던 별로 무게의 한계를 못 느끼게 됩니다. GPU를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꼴라인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위협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위협을 분석을 해서 공이 맞아서 흘러간 부분들을 다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데이터하고 이 볼의 개수를 유량까지 일단 계략 파악해서 이 지형의 위협을 분석하게, 그리고 지역이 분석이 되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토 리습을 통해서 다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트라이 되는 지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하고 이 관 저점으로 한 맨홀의 하단부를 설계해서 이 데이터를 유니티로 보내서요. 유니티에서 이렇게 그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DB를 만들어서 이 지형점에 도달하는 부분, 그리고 이거 휘어진 XYZ 좌표를 반영해서 맨홀을 그리게 되고, 이제 파이프도 그리게 되는, 뭐 수동으로 잠깐 작업해 보면 광경을 0.4로 이렇게 광경이 그려지게 되게끔 이렇게 관로 계산도 다 하고요. 맨홀이 그려지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11.3D 기능을 거의 이제 더 업그레이드해서 수리 계산까지 돼서 가는 부분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저희가 이제 학교를 제가 강의를 하다가 끄는 게 뭐냐면, 평준화되어 있는 교육으로 이제는 수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잘하는 친구들을 선별을 해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끌고 가갖고 발전을 시켜야지, 그냥 다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낮은 레벨로 해갖고는 이 정도 수업을 앞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범위가 이제 조경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조경을 넘어서서 뭐 수학, 물리, 공학, 토목, 건축, IT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언어가 한 10개 이상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다이나모 써야죠. 오토리스 써야죠. 당장에요. 그리고 C++ 써야죠. C 언어 써야죠. C#, 자바 써야죠. 비주얼 베이직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 써야죠. AI 하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언어하고 분야가 이제 폭발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느는 게 아니라 이제 AI가 늘고 있기 때문에 다 할 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할 수 있는 양이 기술 폭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제곱승으로 발전하는 거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이렇게 해갖고는 이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고, 대부분의 하는 일들은 AI한테 잡혀 나갈 겁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AI가 못하는 이 융합 계열 쪽으로 가갖고 발전을 시켜서 가야 되고, 지금 과학지수도 이미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두렵죠. 이제 누굴 가르치고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쫓아오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이제 개발하고 비용 줄이고 자동화하고 더 미래적인 시설 개선을 해서 기존에 했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는 조경을 뛰어넘는, 아까 디지털 튜닝이라든지 체험 시설이라든지 스마트가 AI 들어간 시설들,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조경의 업역을 확대시켜야죠. 기존 걸 자동화하면서 뭐 일이 없어지고 그럼 학생들은 뭐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업역 자체를 다른 분야 IT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디지털 튜닝 메타버스하고도 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고,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는 자연을 디폴트로 깔고 가기 때문에 같은 그래픽을 그려도 분명히 생산성 있습니다. 과학적, 그 다음에 자연적인 지식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좀 개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많이 나가서 이제 IT하고도 많이 붙어보고 해보면은 이 승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